이번 시간에 우리 2022년 상시 기출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3번이요. 문제 3번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20점이 총 100점이 되어 있습니다. 주어진 시트에서 다음 작업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우리 1번 문제, 2번 문제 두 문제가 나는데 1번 문제가 이제 피벗 테이블을 이제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시나리오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두 문제를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먼저 보니까 이제 분석 작업 1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 작업 1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이제 다음 지상을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자, 얘는 문제 보니까 이제 피벗 테이블 기능을 이제 이용하래요. 이용해서 거래소별 종목 거래 현황표에서 구분은 이제 행에다 갖다 놓고 주체는 열로 이제 처리하고 값에는 거래량의 이제 합계랑 거래액의 이제 최대값 이 두 가지를 이제 계산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 피벗 탭을 보고서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이 데이터를 싹 다 이제 범위 지정을 먼저 하자고요. 싹 다 이제 범위 지정 해놓고 우리가 피벗 테이블이라는 거를 우리가 엑셀에다가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가 이제 삽입이라는 요 메뉴 찾아가면 됩니다. 삽입에 들어가서 이제 피벗 테이블이요. 피벗 테이블 얘를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만들기 하고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떠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분석할 데이터를 선택하십시오. 그렇게 떴죠. 그때 이제 표 또는 범위를 선택하겠다라고 해서 자동으로 이렇게 범위가 이제 설정이 됐죠. 그거는 우리가 이제 요만큼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것을 싹 다 이제 범위 잡고 왔기 때문에 지금 좀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피벗 테이블 만들 때 만약에 내가 아무 셀이나 이렇게 이제 한 칸을 선택해 놓고 피벗 테이블을 내가 만들게 되면 그때 이 범위가 이 맨 위에 있는 이런 제목들까지 단위하고 써져 있는 것까지 같이 이제 범위가 설정이 된다고요. 그거는 이제 왜 그러냐? 지금 이 데이터가 들어있는 이 범위랑 이런 단위가 됐든 이런 제목이 됐든 얘네들이 다 붙어 있잖아요. 붙어 있을 때는 우리가 아무 셀이나 데이터가 들어있는 곳 아무 곳이나 한번 클릭해 놓고 들어오면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 때는 거래소라는 요 제목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제 범위를 지정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피벗 테이블에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딱 요 데이터 범위만 지금처럼 이렇게 나타난다고요.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니까 피벗 테이블 보고서를 넣을 위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오죠. 우리는 동일한 시트 A의 20번에서 시작하시오.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기존 워크시트에 집어넣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요. 그때 이제 위치를 우리가 A의 20번 셀을 우리가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A의 20번 셀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그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하고 이렇게 이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면 오른쪽에 봤을 때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짜잔하고 나타났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던 그 필드가 이만큼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각각 필터다, 행이다, 열이다, 값이다 해서 각각 전부 다 이제 갖다 놓으면 되겠죠. 그때 이제 문제를 보니까 이제 구분은 행에다가 주체는 열로 처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구분이라는 거 쭉 드래그해서 우리 행에다가 갖다 놓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주체라는 거 요거 이제 쭉 드래그해서 열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리고 값에는 뭘 갖다 놔라? 거래량하고 우리 거래액을 갖다 놔주면 돼요. 그래서 거래량이라는 게 먼저 나왔으니까 거래량을 쭉 드래그해서 우리 시그마 값에다가 먼저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액이 이제 그 뒤에 나왔죠. 그래서 거래액을 쭉 드래그해서 거래량 밑에다가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시그마라는 요 기호가 있는데 이 기호는 행 영역으로 이동시켜라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을 아무 곳이나 한 칸 클릭을 해주면 지금처럼 피벗 테이블 필드 창이 이렇게 나타나죠. 그때 이 시그마 값이라는 게 지금 우리 열에 들어있잖아요. 이거를 이제 행에다가 이곳에다가 우리가 쭉 들어가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피벗 테이블이 작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합계를 계산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전부 다 이제 합계다. 거래량이 합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거래액은 이제 최대값을 계산하라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거래액을 최대값으로 수정해 줘야 돼요. 그러면 거래액이 지금 이곳에도 들어있고 이곳에도 들어있죠. 아무거나 아무 데이터나 이제 거래액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을 해주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값 요약 기준에 보게 되면 합계다, 개수다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우리가 최대값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거래액의 최대값이다 해서 거래액이 최대값으로 그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그 다음에 이제 맨 밑에 지시사항 보니까 피벗 테이블의 보고서는 행 및 열의 총합계를 해지하시오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 그림 봤을 때 총합계가 이제 오른쪽에도 있고요, 아래쪽에도 있고 이렇게 이제 들어 있어요. 이걸 전부 다 이제 없애라는 그 얘기예요. 그럼 피벗 테이블이 작성되어 있는 곳 어디가 됐든 상관없으니까 아무 곳이나 한 칸 선택해 놓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피벗 테이블 옵션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됩니다. 피벗 테이블 옵션에 들어가게 되면 두 번째 탭이 요약 및 필터라는 탭이 있어요. 이곳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곳에 맨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총합계 하고 있죠. 그때 이제 행하고 열의 총합계를 표시하지 마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둘 다 해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오른쪽에 그리고 아래쪽에 있던 그런 총합계들이 전부 다 이제 싹 다 이제 사라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까지 하면 이제 문제를 다 푼 거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피벗 테이블 끝이요. 그 다음에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분석작업 2번 시트에서 하래요. 분석작업 2번 시트에 왔더니 지금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쭉 들어 있습니다. 자, 다음 지시사항을 이제 처리해라 10점이다. 그렇게 나왔어요. 얘는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라는 그 기능을 이용해서 부서별 해외 직구 현황이라는 그 표가 있대요. 그 표에서 환율이 그랬습니다. 요 환율이라는 게 G의 2번 셀에 들어있대요. G의 2번 셀에 보니까 환율하고 1200 그렇게 이제 들어있죠. 요 환율이 다음같이 이제 변동이 되는 경우에 총 구매 금액 G의 13번 셀에 들어있는 그 값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 변동 시나리오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돼 있습니다. 우리 G의 13번 셀에 보니까 지금처럼 총 구매 금액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있죠. 요게 이 금액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걸 이제 보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G의 2번 셀의 이름은 환율이다. G의 13번 셀의 이름은 총 구매 금액이다. 이렇게 해서 이름 정의하라고 나왔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문제가 짜잔하고 나오면 이 문제에서 제일 처음에 찾아야 되는 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냐 없냐 그걸 먼저 봐야죠. 그래서 이름 정의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시나리오 이제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름 정의부터 하자고요. G의 2번 셀을 먼저 선택해 놓고 요 이름 상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환율하고 이렇게 이제 적어주면 되겠죠. 글씨 다 썼으면 엔터요. 이렇게 해서 이제 환율이라고 해서 이름 상자에다가 이렇게 이제 입력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G의 13번 셀 선택해 놓고요. 우리가 또 이름 상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총 구매 금액하고 우리가 이제 입력해 주면 되죠. 이렇게 총 구매 금액이라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 놓고 엔터를 꼭 눌러줘야죠. 그래야 이제 이름 정의가 됩니다. 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환율이 맞나 안 맞나 확인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G의 13번 셀을 찍어서 총 구매 금액이 맞나 안 맞나 이렇게 이제 확인해 주면 되겠죠. 만약에 여기서 이제 확인했더니 글씨 중에서 오타가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식이라는 메뉴에 들어가서 이제 이름 관리자 이곳으로 들어가야죠. 수식의 이제 이름 관리자에 들어가서 우리가 정해놓은 그 이름 우리 총 구매 금액이랑 환율하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죠. 이거 두 개 중에 뭔가 이제 틀린 게 있다. 그러면 그거를 이제 선택해 놓고 우리가 이제 편집 단추를 눌러서 우리가 편집을 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이제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는 꼭 편집을 하셔야 돼요. 왜? 시나리오 요약 보고서 작성할 때 정답과 일치해야 된대요. 그리고 오자로 인한 부분 점수는 인정하지 않겠다. 그 얘기요. 그래서 오타가 나면 안 돼요. 그래서 오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름 정의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면 되는데 그때 이제 시나리오 1, 2번이 이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환율 증가로 하고 시나리오 2번의 이름은 환율 감소로 하래요. 그때 이제 환율이 1250원으로 그리고 1150원으로 그렇게 이제 변동이 될 때마다 이 총 구매 금액이 어떻게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이제 보여달라 그거죠.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만들 때는 데이터라는 요 메뉴에 들어가면 되죠. 데이터라는 메뉴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가상 분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가상 분석에 들어가서 우리가 시나리오 관리자 요것만 이제 한번 클릭해 주면 되겠죠. 시나리오 관리자를 클릭하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 관리자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뜹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추가시켜 주면 되겠죠. 그래서 추가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르고요. 그때 이제 시나리오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이 환율 증가죠. 그리고 그때 환율은 1250원이요. 해서 시나리오 이름은 이제 환율 증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때 이제 변경셀 우리는 지금 환율을 바꿀 거죠. 그래서 변경셀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우리가 실제 환율이 들어있는 G의 2번 셀을 우리가 지금처럼 찍어주면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시나리오 이름이 맞는지 그리고 변경셀은 맞게 설정이 됐는지 요거 이제 확인해주고 우리가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처럼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떠요. 지금 현재 환율은 얼마래요? 1200원이래요. 1200원 떴죠? 이거를 이제 1250원으로 이제 수정해 주면 됩니다. 해서 여기 1200원 써져 있는 거 지우고 1250원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도 우리가 이제 추가를 시킬 거니까 여기서 이제 추가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제 두 번째 시나리오 추가시킬 수 있게끔 지금 이렇게 나타납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이름은 환율 감소래요. 그럼 이제 시나리오의 이름에다가 이제 환율 감소하고 입력해주고요. 그때 이제 변경셀은 G의 2번 셀이 맞죠? 아까 첫 번째 시나리오 만들 때 변경셀을 우리가 찍어놨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렇게 G의 2번이 뜨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시나리오 값을 입력해라 그렇게 떠요. 지금 현재 값은 1200원인데 지금 우리 시나리오 2번은 1150원으로 그렇게 이제 입력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써져 있는 거 지우고 1150원 하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시나리오 둘 다 만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랬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죠. 그러면 우리는 요 시나리오 만든 거를 이제 요약을 할 거니까 요약 버튼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때 요런 시나리오 이름 정확한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시고요. 만약에 틀린 게 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편집 버튼을 땅 하고 눌러서 여기서 이제 수정해 주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요약하자고요. 요약 버튼이요. 요약 버튼 땅 하고 이제 눌렀더니 그때 이제 보고서 종류를 선택해라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는 이제 시나리오를 요약해서 볼 거니까 시나리오 요약 얘가 이제 선택돼 있으면 되고 그때 이제 결과셀은 우리가 환율의 변동이 될 때마다 그때 총 구매 금액 요 G의 13번 셀의 값이 얼마로 이제 변동이 되는지 그걸 보는 거 맞죠? 그래서 G의 13번이 이 결과셀로 이렇게 이제 찍혀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지금처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시나리오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분석 작업 2번 시트에서 작업을 했는데 시나리오 요약을 딱 시키니까 그 왼쪽 앞에 시나리오 요약하고 이렇게 이제 생겼죠. 우리 네 번째 지상을 보면은 시나리오 요약 이 시트는 분석 작업 2번 그 시트 바로 왼쪽에 위치해야 된다. 그렇게 써져 있어요. 원래 그렇게 생성이 돼요. 그래도 확인 한번은 해줘야죠. 그리고 지금처럼 시나리오 요약된 게 이렇게 나타나면 그때 이런 시나리오 이름 맞나 안 맞나 정확하게 확인하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환율이다 총 구매 금액이다 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지상 우리가 이름 정의한 거죠. 해서 이런 곳에 오타가 있나 없나 정확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해서 현재 값은 환율이 1200원일 때 총 구매 금액은 이만큼인데 만약에 환율이 이제 증가해서 1250원이 됐을 때는 총 구매 금액이 지금 이만큼이 된다. 만약에 이제 환율이 감소를 했을 때 그때 총 구매 금액은 이만큼이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 시나리오를 요약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피벗 테이블 문제랑 시나리오 문제랑 두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두 문제도 우리가 기존에 풀었던 그런 기출문제 유형이랑 비슷하게 나왔죠. 그래서 뭐 특별하게 어려운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는 여러분들이 무조건 이 두 문제는 다 맞출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꼭 반복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돼요.